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뉴스가 방송을 지명했습니다. KBS, MBC, SBS 할 것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이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이 리포트를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나라일 겁니다.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염수 방류는 첫째 반일로서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다 둘째 무엇보다 먹거리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일에다 먹거리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장외투쟁으로 이 문제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장외투쟁에도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솔직히 실패했죠. 당시 야당은 의도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연결시키면서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가짜 뉴스가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이 괴담을 이긴 사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수 방류로 후쿠시마 바다에서 방사능에 피폭이 된 우럭이 헤엄을 쳐봐서 남해 안에서 잡힌다는 그런 괴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괴담을 태연히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IAEA 보고서가 나오고 미국과 EU가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정도가 반대를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분됐습니다. 언론이 논조도 그렇습니다. 어제 신문 일면 헤드라인을 볼까요?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하루 460톤 방류를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0년간 134만 톤. 그런데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바로 좌우 진영이 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앙일보는 30년간 숙제, 경향신문은 30년간 도박. 한쪽은 숙제, 한쪽은 도박. 글쎄요, 이 조선일보는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정치인, 언론과 가짜 전문가들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경향신문은 일본에는 입을 꾹 다물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하면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역공을 한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이 문제로 유일하게 여론이 나뉜 나라일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IAEA가 일본 편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미국과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 역시 다른 선진국처럼 오염수 방류를 거의 승인하다시피 했고 정확히는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득하기 위해 기자회견도 열고 또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둘로 쪼개져 야당은 격하게 지금 반대하는 중입니다. 여야의 시각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한미일 정상회담에 성공했으나 야당은 바로 이 관계를 위해 정부가 국민 건강을 해치다는 것이고 정부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당이 국민을 겁박한다는 주장이다.
제가 보기엔 정말 핵심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민주당 일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까지 스심치 않았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들도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며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두고 해양 투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투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의원들이 동경전력 앞에서 도쿄전력 앞에서 1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핵테러 시도다. 핵테러.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이런 반발은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서 일본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야당의 공포 마케팅이 어느 정도 먹혀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사능 물질 독성이 증폭이 되고 농축이 된 어류가 전 세계 식탁에 오른다. 전 세계 수산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고기들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추석 민심을 걱정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다시 장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팻말에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글자가 아주 선명했습니다. 오염수 앞에 핵을 붙여 섬찟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 공방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온갖 악재에다가 친명 비명 갈등으로 당이 아주 시끄러울 때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나마 당을 단합시키고 여당을 옥죄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쩌면 이 카드 하나뿐이겠죠. 경제 민생 문제는 원 근원이 바로 민주당의 실정 때문이니 말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남은 건 오염수 방류뿐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박광호는 지금이라도 한일 간에 중대 의제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한일 간의 현안으로 다루자는 주장입니다. 정식위 의장이죠. 김민석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오염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이때 배상은 강제징용 배상을 말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는 어떤 무기도 없는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데 그걸 주변국에서 막을 무슨 방책이 있는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버를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김용민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해양 방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고 나섰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김용민은 다수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하다며 다시금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다수야당이다. 지금은 그에 맞는 투쟁 방식을 취해야 한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나쁜 짓은 막아쓰고 혼을 내야 한다. 글쎄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쁜 짓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혼을 내야 한다? 참 정치적으로 저렴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은 그가 대통령 탄핵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그 정점에 있는 방식이고 다수 야당이 결단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가 윤석열 탄핵을 얘기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광화문 집회에서 주장하고 외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당이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다. 그래도 김용민은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견제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약속을 의심의 눈치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4년 연임제 개헌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4년 연임제 개헌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계를 시킨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부터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게 하는 방안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이 권력을 쥐었던 이 문재인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마치 문재인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SNS에서 설전을 벌인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문재인이 응창기배 이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한 신진서 구단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올린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축하 메시지를 문재인이 올리자 일부 문파들도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끄러운데 웬 바둑 얘기냐 이러면서 문재인 비판에 나섰던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참 한가하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가 되자 하태경은 SNS에 문재인 비판 기사를 그대로 링크하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은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에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뒤에 하태경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고 그 때문에 문재인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자 문재인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SNS에 하태경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문제는 그 아래에 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중복되는 말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태경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는 SNS에 이 문재인을 정말 질타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하태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와 그리고 정의용의 말을 옮기면서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19일 정의용.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자, 두 번째는 강경화입니다. 강경화는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관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주관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태경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자
정책이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두 정부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생각은 판단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태경은 문재인에게 비록 퇴임은 하셨지만 대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지키셔야 한다고 아주 면박을 줬습니다. 솔직히 보수 진보를 떠나 하태경은 옳았고 문재인은 틀렸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에는 장예찬, 이 청년 최고위원이죠. 장예찬이 한 건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24일 긴급 의총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며 비난을 하며 이 정부 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하자 말과 행동이 따른 갑질 정치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장예찬은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이 쓴 것으로 보인다는 일제 샴푸를 들고 와서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 이 표현이 인터넷 신문에 완전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입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 그는 일본산 K 샴푸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재명이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다. 정말 이재명이 청담동까지 그 공무원을 보내서 샴푸를 사오게 하고 그 샴푸를 애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샴푸가 어떤 샴푸인가요? 그 샴푸가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의 경기도 법과 유용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 A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샴푸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튿날 25일 장예찬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직접 청담동 일제 샴푸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공개한다며 한 장의 사진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공익제보자 7급 A씨와 그리고 경기도청 5급 배소연이 주고받은 경기도지사 공관 사진입니다. 수원지부 형사시비부는 8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기소가 됐던 배소연에게 징역 10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샤워실로 보이는 곳에 문제의 일제 샴푸가 놓여 있습니다. 자, 결론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글을 제가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보자. 중국과 한국의 민주당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는 IAEA가 제공해준 독립적이고 과학에 기반한 기술 조언을 대체로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25일 와이셔츠를 입고 반대 시위에 나선 이재명과 민주당 일당들은 크게 실수한 것이다. 다음번엔 거리에 나설 때는 부디 갓과 도포를 쓰고 나가시라. 그래야 후기 조선시대로 돌아간 당신들 주장에 조금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테니. 참 어떻게 보면 독설인데 어떻게 보면 유머가 가득한 글이기도 합니다. 자, 이재명에게 좋지 않은 뉴스는 그런데 어찌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정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그리고 이 위정을 교사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까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검찰은 김용 측 증인에게서 위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용 측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위조된 자료를 재판부에 냈다. 이 의혹은 검찰이 김정희 유동규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시점을 2021년 5월 3일로 딱 특정을 하자 김용이 느닷없이 정의를 내세워서
그날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고 유동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면서 불거졌던 것입니다. 검찰이 허점을 파고든답시고 김용이 거짓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검찰이 말한 시간에 김용이 다른 데 있었다. 이걸 증인을 내세워서 입증을 한 겁니다. 지난 5월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 이모 진흥원장은 김용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1시간 50분 동안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 또 이 이모란 자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당시 김용과 약속 일정이 기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그 휴대전화를 보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 캘린더 화면을 찍은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는 포렌식을 위해서 그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 전화기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포렌식을 위해 옛 휴대전화를 법원에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는 분실을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최근 이모를 위정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위정을 했다는 자백을 받은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맞는다. 김용 측 요청에 따라 위정을 했다. 이 이모는 지난 5월 재판부에 낸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는데 아마 조작된 것이 맞을 겁니다. 당초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찾았으나 이모가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용이 2021년 5월 3일 오전 9시 24분부터 오후 4시 58분,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성남 분당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 있었다는 단서가 담긴 USB와 그리고 차량 입출차 내역도 확보를 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그걸 확보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모가 김용을 지원하기 위해 김용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 씨, 서모 씨 등과 위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모는 박모, 서모와 접촉을 할 경우에 당 차원의 개입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서 이 변호사가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바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와 그리고 박모 씨, 서모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이 김용은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김용이 25일 낸 입장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 조사조차 생략을 한 채 위정과 위정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법치주의를 검찰이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린 행태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위정교사야말로 사법방해, 아주 핵심적인 범죄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틀을 허물고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어떻든 이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김용 측 증인의 증언 내용에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등 위정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래 이 모의 증언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위정 혐의를 다 이미 확인을 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다수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정교사 및 위조 증거 사용 등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자, 그 결과는 아마 표현하기 힘든 늪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죠. 이동관 방통위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계획이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는 통과가 의뢰가 됐습니다. 이동관은 현 정부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16번째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은 왜 이동관을 고집했을까요?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언론 정책을 펼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차례 이 민주주의의 적으로 꼽는 가짜뉴스, 바로 그 가짜뉴스 건절 등의 선명한 리더십을 보여줄 인물로 이동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관 임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는 따로 있습니다. 왜 여야는 지금의 방송 환경이, 더 정확히는 지난 6년간의 방송 환경이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는가? 지금 KBS가 공정한 것인지 공정한 것이 아닌지 왜 여야는 서로 간에 묻지 않는가? 저는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방송에서 물러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당은 지금의 방송 환경이 공정한데 이동관이 임명되면 불공정한 환경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좌파를 비호하던 방송이라는 무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인 것인가?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